알파벳이 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실적 자체도 예상치를 상회를 했고요. 지금 AI 투자 확대를 좀 발표를 했습니다. 당장은 벌어들인 현금보다 투자에 쓰는 돈이 더 많아졌지만 앞으로 AI 투자 계획은 오히려 더 확대될 거라는 입장인데 이를 두고서 일각에서는 수익성 부담을 좀 우려하는 반면에 AI 메모리 수요는 더 커질 것이라는 이런 엇갈린 시각이 지금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과연 이 부분이 삼성전자의 주가 좀 우상향 트렌드를 유지하면서 추세적인 대평가 구간에 진입할 수 있을지 좀 견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무엇보다도 가장 그래도 이 알파벳이 분기 실적을 발표했지만 그것보다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현금 흐름이 네. 적자화된 거였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투자가 너무 많고 크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거를 자본 지출을 좀 더 크게 해서 AI 생태계에서 자기네들이 1등으로 가장 앞서 나가기 위해서 더 크게 하겠다는 발표를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그러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로서는 좀 더 좋은 호재죠. 엄청난 호재. 왜냐면 이 친구들이 반도체를 사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피크아웃이라는 게 그게 가장 염려였는데 알파벳도 이러는데 다른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라든지 메타도 그렇고 그런 곳에서 이걸 투자를 안 할까요? 자기네들도 뒤처지면 안 돼. 이 빅테크들이 엄청나게 그걸 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쏟아부은 그렇죠. 돈들이 있는데 이걸 중단한다는 건 말도 안 되고, 그 다음에 현금 잉여 흐름을, 자본 지출을 더 늘리겠다고 발표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호재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 피크아웃의 염려를 다 없애준 거라고 보셔도 됩니다. 근데 이거를 다른 기업들도 발표할 때까지 그걸 더 확인하면 더 좋겠죠? 제가 보기엔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 현금을 그러니까 자본 지출, 케이펙스를 더 그쵸. 투자를 해서라도 계속 이 부분을 늘려갈 수밖에 없다. 왜냐면 지금 이게 트렌드고 그리고 뒤처지면 안 되니까 다들 이제 그렇죠. 좀 밀려갖고. 왜 그러냐 그럼 여기에서 뒤처지게 되면 완전히 쪼그라들게 그렇죠.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메타도 그렇고 지금 다 나머지 기업들도 알파벳을 위시해서 다 계속 키울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에서 뒤처지게 되면 이 한마디로 빅테크에서 빠지게 되는 맞아요.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신경을 써서 계속해서 지금도 계속 여러 가지 AI도 지금 나오고 있지만, 그렇지만 자기네들이 추론 AI도 만들고, 그다음 무엇을 추론을 하기 위해서도 반도체가 가장 많이 필요하고 더 많이 들어갈 맞아요. 가능성도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속해서 데이터 센터를 위한 케이펙스 투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앞으로 몇 년간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 이슈로 인해서 가장 많이 또 꼬리 질문처럼 다음 나오는 게 그래서 과연 돈을 언제 벌 건데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로 인해서 또 막 AI 거품론 뭐 이런 게 또 나오고 있고, 근데 이로 인해서 반도체주들이 하락할 가능성은 없나요? 좀 변동성 가져갈 수 있지만 추세적으로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보일 거라고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가장 그래도 이 빅테크들의 하이퍼스케일러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의 가장 큰 것은 그래도 이익이 남느냐보다, 이익은 어느 정도 가면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 큰 기업 하나가 다 먹을 수도 있거든요. 이거를 살아남는, 이렇게도 봅니다. 제가 이렇게 미리 얘기하면 조금 그럴 수도 있지만, 네. 살아남은 한두 개 기업이 이 AI 생태계를 다 먹었을 때 그 승자가 되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다고 보셔도 그렇게 크게 틀리지 않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그럼 정말 독자 생존이 많잖아요. 구글도 보시는 것처럼 예전엔 굉장히 검색 사이트도 많고 그랬는데 다 지 혼자 지금 다 먹고 있지 않습니까? 다 독식하고 있죠. 그렇죠. 이것처럼 AI 생태계도 자기네들이 독식하기 위해서, 근데 이거 독식을 못하면 어차피 도태돼 버리니까, 그쵸. 그러기 위해선 엄청난 투자를 해야 된다고 그러고 엄청 출혈 경쟁을 하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익이 안 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건 한마디로 조금 횡보가 되고 약간의 조정은 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이슈 때문에.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빅테크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투자 규모가 주느냐 안 주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야지. 계속해서 확대되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그쪽으로 돈을 이제 반도체를 납품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거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 여기에서도
물론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서도 보겠지만 이 AI 생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계속 보면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문이 계속 들어오면 얘네들 아직도 경쟁하는구나. 계속 우리도 더 캐파를 늘리자. 그렇게 굉장히 생산 설비 증설하고 공장을 더 지을 수 있는 거고. 근데 얘네가 어느 정도 이제 잡혀가고 있어. 1, 2위가 차이가 나기 시작하면 1위는 더 계속 할 수 있지만 뭐 3, 4위 같은 애들은 이제 투자를 못할 여력도 네. 있잖아요. 그때부터 피크아웃이 조금 오지 않을까. 그걸 잘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대표님 지금 삼성전자의 3분기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구글형 메모리 점유율 확대와 메모리 가격 상승에 힘입어서 이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800% 이상 폭증한 11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는데요.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를 60만 원으로까지 또 올리고 있는 모습인데 과연 실적 발표 이후에도 주가 상승이 가능할지 이런 부분이 사실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근데 또 기대감이 또 반영이 된다면 나중에 또 세론이 나올까 이런 것도 걱정되기도 해요. 그렇죠. 제가 보기엔 그래도 이 영업이익이 3분기를 생각하는 네. 거잖아요. 지금 2분기 이제 발표는 했지만 이제 숫자로 해서 반기 보고서, 분기 보고서가 네. 나오는 건 이번 달 말이잖아요. 그때 나오면 그걸 보고 나서 이제 2분기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지금까지요. 맞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에선 이제 그 숫자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3분기를 보는 거잖아요. 왜 네. 그러냐, 그러면 구글향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엄청 크기 때문에 가격 상승도 되고, 그 다음에 매출 증가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3분기엔 더 커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 2분기 결산을 보고, 그 다음, 2분기의 보고서를 보고, 3분기에도 매출액도 엄청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엄청나게 늘어날 게 보인다. 그러면 이 가격은 여기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한 26만 원, 7만 원, 거기까지 또 빠졌잖아요. 요 네. 근래. 그렇기 때문에 여기쯤에서는 정말 여러분들이 담으셔도 괜찮습니다. 한꺼번에 담지 마시고 제가 그냥 한 3등분만 해서 이렇게 지금 담고 그러신다면 굉장히 좋은 나중에 매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렇게 보여지고 네, 있습니다. 사실 실적이 또 생각했던 것만큼 조금이라도 이 향후 가이던스라든지 이런 게 좀 좋지 못하게 나오게 된다면 또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또 대체적으로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사실 역대급 실적을 2분기에 발표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 실적 이후에 또 빠지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있거든요. 어,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 반도체라는 게 네, 계속 사이클이 있었잖아요. 네.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이게 계속 반복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여기가 이제 반도체의 정점이라고 네. 보고 거기에서부터 매물이 나온 거라고 봅니다. 세론도 나오고 네. 여러 가지 반도체 피크아웃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랬지만 그거에 더해서 이 다음 분기를 보면 확인이 되겠죠. 3분기에서 이 사이클은 이제 의미가 없어졌다. 이 항상 사이클은 여기쯤이 고점이었으니까 여기서 팔고 나가면 될 거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사이클이 훨씬 더 크고 길어진 거죠. 빅 사이클이 왔기 때문에 이걸 다 한마디로 천장이 이렇게 있었는데 거길 다 뚫어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재무적으로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매출액, 영업이익으로 확인된다면 이제 계속해서 이 사이클이 이렇게 왔다 갔다가 아니고 이젠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올라왔다가 더 크게 이제 큰 사이클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 그거를 조금 생각하시면서 주가도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굉장히 좋은 투자고 좋은 뷰를 가지고 계시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실적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 계속해서 이 노사 간의 갈등이 좀 노이즈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주주단체가 성과급 합의와 관련해서 삼성전자, 경영진 등을 고발하면서 거버넌스 이슈가 다시 불거졌는데요. 이번 고발 사태가 이 삼성전자 투자 심리에 좀 영향을 미칠지, 사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막 잘 가려고 할때 노사 간의 갈등이 발목을 좀 잡았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고발 사태가 이번에도 좀 발목을 잡을 만한 이슈인지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고발 사태에서 끝나고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그러니까 배임, 그런 것으로 뭐 고발을 했겠죠. 네. 그렇지만 그런 경우는 여태까지도 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슈화만 안 됐고 왜 그러냐 그러면 경영진 입장에서는 이것을 주주 입장도 생각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노동자 입장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회사가 또 나중에 또 투자할 거 그런 회사의 재무적인 것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그 당시에는 그게 어느 게 가장 옳다 이렇게 딱 정의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나중에 범죄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그러니까 이슈화돼서 약간 뭐 주가가 약간 변동성은 약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크게 뭐 이렇게 쟁의가 일어나서 파업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면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작은 조금씩 느낌으로. 그렇죠. 노이즈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구글 알파벳의 실적 발표 관련된 이야기까지도 해봤는데요. 지금 삼성전자의 4나노 공정이 HBM4에 적용되면서 기술력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파운드리 사업도 생산이 늘고 AI 추론칩 수주에 대한 기대감까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동안 부진했던 파운드리 사업이 삼성전자의 주가에 좀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파운드리 턴어라운드 모멘텀 어떻게 보시나요? 굉장히 집중해서 잘 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이 HBM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치고 나가서 시총까지도 추월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랬었는데 이제 삼성전자는 이걸 이제 다시 가져올 수 있는 게 이 파운드리 영역에서 턴어라운드가 된다면 이걸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면 TSMC처럼 이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TSMC처럼 주도권을 가져가게 되면 하이닉스는 조금 TSMC하고 협업을 해서 이렇게 잘 나간 거였잖아요.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파운드리를 함으로 인해서 자기네가 HBM까지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혼자서 이걸 하게 되면 매출액도 엄청나게 커지고 영업이익도 커지고 이 파운드리가 턴어라운드에서 흑자 전환하는 건 물론이고 굉장히 튼튼한 이 반도체 쪽에서 어떻게 보면 TSMC와 하이닉스를 합한 것 같은 그런 기업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수율이 잘 나와야 되는 것도 있고 굉장히 지금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 주가는 우리나라의 또 한 번 이 종합 주가에 굉장히 상승하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이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TSMC랑 같이 하는 건데 삼성전자 혼자서 HBM도 하고 지금 파운드리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파운드리 쪽이 이제 만성 적자였는데 이게 또 흑자로 전환하게 된다면 삼성전자의 주가가 훨씬 더 이 종합주가 지수까지 올릴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럼 삼성전자의 주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삼성전자가 비교를 해서 한번 볼게요. 네. 이게 하이닉스의 주가입니다. 보시면 올해 초에 여기 1월 달이었잖아요. 네. 이때 60만 원대였어요. 근데 300만 원까지 갔었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 근데 삼성전자를 보자면 올해 초에 1월이죠. 여기가 11만 원이었습니다. 11만 원, 12만 원. 그런데 38만 원까지밖에 못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배수로 보면 절반 정도 조금 넘게 절반밖에 못 올랐잖아요. 근데 이걸 역전할 수 있는 게 파운드리가 업황이 좋아지면서 이게 만약에 삼성전자가 제대로 수주를 하고 그다음에 수율도 나오고 제대로 납품할 수 있게 된다 그럼 이제 이게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어떻게 보면 저평가됐던 퍼가 하이닉스처럼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잘 봐야 되는 구간이고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여러분들께서도 아주 세심하게 살펴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만 너무 그렇다고 이 삼성전자를 그거만 너무 매수하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쯤에 이렇게 매수하신다면 괜찮은 매수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동안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 대비해서 상승을 할 때 상승폭 자체가 더 컸던 이유가 HBM이 가장 크잖아요. 근데 그렇죠. 파운드리 쪽으로 흑자 전환을 하게 된다면 삼성전자가 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TSMC는 네. 파운드리 쪽이고 HBM은 SK SK 하이닉스. 하이닉스잖아요. 그걸 합해서 빅테크한테 납품하는 거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하면서 HBM도 자기네가 생산해서 일률적으로 묶어서 빅테크한테 납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 엄청난 매출액과 그 다음에 영업이익 상승률이 또 있겠죠. 그거에 따르면 이 삼성전자도 주가가 이렇게 있지만 좀 더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바로 요인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 관련된 이야기 또 박정원 대표님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